지금 보면은 뭐 이거 KB 통계 한번 볼까요? 뭐 시세 얘기 나온 김에 보면은 여기 수도권은 없어요. 이거 이천이랑 이천 안산 요 정도 있고 나머지 뭐 다 지방장입니다. 뭐 강릉, 제주도 이런데 계속 순위에 있고 충주 여기 있네. 예, 충주가 순위권에 뭐 들어오고 진주 이런 데들 마산, 창원 이렇습니다. 지금 분위기 이렇고요. 보면은 뭐 인천, 수원 뭐 이런 데는 많이 다 부서지고 있고 세종, 대구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부산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큰 도시들은 좀 휘청이고 작은 도시들은 좀 움직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계속 하반기에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요인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 이제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 뭐 강릉, 이천 이런 지역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지역들의 어떤 매가 상승에 대한 나타나는 모습과 지금 이제 그 외의 지역의 상승하는 모습들이 각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금주 상승률의 상위에 랭킹돼 있지만 네. 이게 그 전전주 그래서 그 전전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치를 확인해 보면 사실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어떤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모습,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네.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만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은 하락장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좀 지방에 좀 더 몰려 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좀 지방장인 것 같아요. 올해는 확실히 지방장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분위기가 그죠? 예. 확실히 지방장. 보면은 10월이잖아요. 대출 그거 나왔던 게 10월이니까 그때부터 좀 해가지고 얼추 보면은 서울은 뭐 다 식었고 그렇죠. 식었잖아요. 보면은 확실히 서울 이때까지가 좋아져. 11월 이때가 그거였고 대출 규제 10월에 나오고부터 이때로 잘라서 보면은 그죠? 여기 서울이거든요. 근데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 네, 확 식었어요. 네, 확실히 네. 부산 뭐 대구는 뭐 완전 파랗고 인천은 진짜 빨리 식었는데 되게 뜨겁다가 훅 이렇게 식었고 대전도 그렇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여기 광주인가요? 그렇죠. 광주.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아직 여전히 뜨거운 데가 잘 없어요. 이거 왜 이러지? 여전히 뜨거운 데가 여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듣다가 요즘 이거 안 본 지 좀 돼가지고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봤는데 보면은 부산 여기 뭐 대구도 그렇고 여기 인천 아까 봤고요. 광주죠, 광주. 광주 그 다음에 대전도 확 식었고 울산도 식었고 여기 경기도 뭐 다 그렇고요. 여기 어디? 일산 동구. 그러니까 그 뭐 재건축 일기 신도시에서 뭐 어떤 뭐 바람이 분다 했는데 한 주 반짝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뭐 좀 튼튼한 데가 안산, 의정부, 여기 평택인가요? 평택. 네, 평택. 그나마 여기 안산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용인도 다 그렇고 이천은 왜 이래요? 이천에 투자하신 분 계세요? 채팅방에 혹시? 이천 안성 이런데 원래 지금 같아서는 되게 그 경기 외곽 이게 만약에 그 지금 하락세가 그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외부 밖에 거 정리해가지고 안에 거 사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게 맞으려면 이것도 얘네도 꺾여야 되는데 이천 안성 이런 것도 꺾여야 되는데 얘네는 또 올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장을 다 설명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보면은 뭐 강릉, 원주, 춘천 이런 데는 뭐 강원도는 또 왜 이런데?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네. 이천 교통호재들을 포함해서 호재가 있긴 있는 네.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완성도 좀 공도를 포함해서 이 지역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지금. 네. 근데 아니 소액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다른 수도권 지역들도 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 남양주나 여기 시흥 여기 이게 어디죠? 군포, 의왕, 하남 이런 데는 되게 완전 냉탕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이미 들어갔죠. 아. 지금 1억대 물건을 접근하는 것이 예, 쉽지 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 정도 그렇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경상남도는 좀 분위기 좋네요. 경상남도. 경상남도. 되게 의외네요. 경남이 분위기가 좋은 거. 부산이 꺾이고 경남이 좋다? 이거 서울이 안쪽, 서울이 꺾이고 경기도만 좋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제주, 뭐 이렇습니다. 제주는 장이 뭐 그렇습니다. 제주도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원희룡 지사님의 어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 지금 상승 하락이 되게 뭐 말이 많아요. 사실 그게 팽팽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도 보면요, 이게 파란색은 아니에요. 이게 서울인데 아직 파란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흰색이지.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저는 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지금 초도에 주식시장 얘기도 드렸듯이 네.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이러면은 뭐 모든 자산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그렇게 막 좋은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개별성이 다 있잖아요, 물건들이. 그렇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물건을 살 사람은 누구고 팔 사람은 누구고 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실수요자들은 살 때 전세를 끼고 사거나 네. 갭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미래에 여기 살아야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내가 거기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 더 이제 그 구매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될 건지,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네. 하반기에 막 전세가 미친 듯이 올라요. 예. 그럼 내가 전세 올려주느니 그냥 뭐 월세를 가든 하고 올라갈 그 전세 갭을 줄어든 갭으로 새 집을 하나 사놓자. 네네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대출을 늘려준다 그러면은 그래,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돈이 얼마 있어도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사야지라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좀 더 살만해지는 거고, 네네. 아니면은 지금 뭐 어제도 지금 대책이 정부에서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예. 예, 요겁니다. 이게 어제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그 방송에서는 14시부터 16일 목요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 내용은 괜히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까 네.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다운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고 그냥 이 예.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지는 네. 않겠습니다. 그냥 얘기로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내용들 중에 좀 네. 주요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 네네. 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ATV를 80%까지 해주겠다.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는. 예.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네네. 하겠다고. 네. 6억까지 이제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 어. 라고 하니까 뭐 그 금액대별 그걸로 살 수 있어지는 네. 예를 들면 한 뭐 7억 5천, 8억 이 정도 되는 애들은 내가 돈이 얼마 없어도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물건들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별로 이제 금액 섹터별로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네네.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물을 내가 팔까 네. 아니면 그냥 전세 놓을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네. 그때 고민하는 게 내가 팔아서 들어오는 세금 내고 남은 돈이랑 전세를 올려받았을 때 들어오는 돈 그죠, 이걸 그죠.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야 굳이 팔아가지고 없앴는데 전세 올린 거랑 돈이 비슷하게 회수돼. 네. 그러면은 팔기 아깝잖아요. 그죠. 다시 살 수도 없는데 네, 취득세 때문에. 네. 그런 판단에서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조금 그냥 전세 한 번 더 놓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네. 여기에서 다주택자들이 하나 더 고민하는 거는 네. 보유세예요, 보유세. 맞아요. 예. 보유세. 보유세가 문제지. 그러니까 보유세가 세니까 전세를 못 올려받고 월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세 올리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전세를 하는데 예. 전세가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줄 만한 수요자가 없으니까 네. 예, 전세 올려달라고 했더니 돈은 없는데 월세로 좀 해드리면 안 돼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협상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보유세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어제 나온 정부 자료에 따르면은 네. 보유세를 좀 계속해서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내용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되게 파격적인 혜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계산을 할 때 네. 공시가격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해서 60%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40%만큼 이제 덜어내고 계산을 시작하는 네네네. 건데 이거를 45%로 하향시키겠다. 이제 55%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주겠다.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좋은데?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이면은 네. 재산세 계산할 때는 거기에 60% 곱해서 6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시가도 원래 공시가 자체가 아직 그 시세를 못 쫓아가서 공시가도 싼데 네.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게 원래 올해 100%였잖아요. 아니요. 재산세는 지금 그 종부세는요. 네. 100%인데 네. 60%로 해준대요. 방금 말씀드린 와. 거는 재산세 60%에서 45%로 가는 거고 아, 이거는 진짜 크다. 종부세 이게 이펙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 이거 엄청 큰데. 이거는 엔간하면은 법인도 해볼 만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일단 이게 100% 60%로 바뀐다는 거는 예, 예.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모수가 40%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세금은 예. 반 이상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세율 때문에. 왜냐면 원래 법인 한 채 하면 3%잖아요. 법인 투자가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 또 이제 있어요? 약간 이건 힌트를 주는 식으로 이제 흘린 예, 내용인데 예. 마지막에 보면은 보유세 부담을 예. 적정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이 보유세 개편안을 예. 정부안을 7월까지 확정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세율이 네네네. 1주택자 세율이랑 네. 2주택 이상자 다주택자용 세율이 지금 2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거를 좀 세율을 인하하거나 뭐 하나로 합치거나 뭘 좀 내려주거나 이런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려가면 상당히 종부세가 많이 줄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 6월 16일에 한번 봐야겠는데 이거 뭐 그 발표 나는 게 네. 지금 보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재산세에 대해서 낮춰주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100% 60%로 하향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특별공제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게 뭐 확정사항은 아니라고 써 있으니까요. 근데 다주택자 종부세 내려갈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처음에 이제 네. 취임됐을 때 공약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금액 베이스로 바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은 이제 뭐 없어질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포함을 해서 네. 이런 규제들이 좀 더 완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공급이 사실상 실제 공급이 들어오기까지 즉 입주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 시장 내에서 물량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가 보유가 많아지는 것은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재고 시장에 나오는 전세 월세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좀 다주택자들 혜택에 대한 부분도 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좀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좀 느낄 수 있게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정말 그 법인 투자 늘어나는 소식이네. 법인에 그래서 대해서는 좀 묵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법인에 여기 대해서는 그게 언급이 없어요. 네, 언급이 없는데 네. 세율을 인하하면은 법인도 그러니까.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네. 100%에서 60%로 옮기는 것도 지금 뭐 1세대 1주택자한테만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지 않기 네네네. 때문에 모두한테 적용되면 법인도 종부세가 줄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법인에 한 채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 한 채 하면 3%. 한 채 하면 3%인데 공시가도 우리가 그거에 있고 그렇죠.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면은 이게 뭐냐면 개인으로 법인 돈을 개인한테 가지급을 해가지고 연이자 4.5%를 내고 내가 개인 명의로 살 때보다 종부세가 더 싼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최고 세율 맞는 분들은 예, 세율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 변태적인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종부세 낼 거 내고 법인으로 하고 내가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월세 해가지고 이거 그 예대 마진 따져보는 거죠. 세대 마진 세금 대 그 월세 마진을 따져봐가지고 괜찮은데 법인으로 하나 사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봤을 때는 그게 뭐 과거에 막 오를 때는 이런 게 안 좋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꺾여 있으니까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네. 세금은 다른 세금이지만 제일 중요한 세금 취득세예요, 사실은. 예, 취득세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되고 법인 취득세 그런 것도 완화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런 수자가 증가를 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거래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취득세를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또는 다른 세제와 동시에 이제 인하를 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이런 순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냥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싹 다 풀어야 돼. 왜냐면은 어차피 꺾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꺾였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순서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6월 22일에 이번에 그것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삼청대장도 일부 지금 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봐서 시장이 풀어준 이후에도 왜냐하면 사실 묶어놓은 지역은 이 지역에 어떤 호재나 어떤 이슈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규제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그 매수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잔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풀어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어떤 그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완화적으로 쭉 간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이거 그쵸. 규제에 대한 맞아요. 회피처로 여기가 올라갔던 건데 이거를 풀어주면 다시 이렇게 역풍선 효과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특히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는 과거에 매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파트 규제를 워낙 심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반대로 이제 규제했던 것들을 풀어두기 시작하면 사람들 수요가 아파트보다는 다시 아파트로 이렇게 옮겨감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소제이님, 임장님은 다주택자 대변인인데 그 다주택자인데 그 무주택자인 척 하는 게 거짓말. 솔직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방송 보면은 그 진짜 그분 포지션 알잖아요. 그분 갖고 있는 거 뭐 매물로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마치 무슨 무주택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다른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거를 하려면은 내가 진짜 뭐 많은 접점을 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이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해보고 근데 자기가 그 입장 아니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누구 암 걸린 거보다 더 신경 쓴다고 사람이. 맞아요. 나 어떻게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나 누구 암 걸렸다 그러는데 그렇구나 하고 말지.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 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그냥 얘기하고 이거 여쭤보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누구를 뭐 걱정하고 위하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진짜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선한 영향력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악한 영향력을 하고 싶다. 자꾸 그거를 몰아가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난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이게 패널
이렇게 모셔놓고 예, 좀 예. 자주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무주택자들이 뭐 지금 내 집 마련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널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네, 네. 사실 그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감대가 떨어집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을 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방송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성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 아까 말씀드리던 네네네. 대책 중에 네, 약간 네.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임팩트가 있는 게 임팩트가 있는 게 있어요. 종부세에서 예. 종부세 할 때 이제 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상속주택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주택자가 돼도 그걸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내용이 예. 요 내용에도 있고 그 전에도 막 뉴스에도 네네네네네.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그 주택수 산정 제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일시적 이주택, 상속주택, 예, 예.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한다. 네, 과표에는 들어가지만 주택수 산정 시에 제외하겠다는 거는 이제 네. 뭐 11억 빼주고 이런 거랑 예. 세율은 1주택사의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요런 게 풀리면은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 저가 여기다가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그거 주임사 아파트 다시 해주고. 네. 이제 주임사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이제 정책적인 방향과 궤를 같이 하려고 한다면 네. 주임사를 확산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 투기 세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 그 공급을 제공을 해주는 공급체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네.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유도를 시장에 유도를 할 수 필요한 것 있게끔 같아요.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맞아요. 확실히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 것도 맞아요. 이게. 네네. 네. 그리고 어쨌거나 그게 돈 까먹어도 그 다주택 지방에 다주택 하는 사람 돈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 저거 할 때 좀 그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규제보다 실제 그 거주 안정을 하려면 네. 그거 갭 작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채. 그 사람 갭 작게 살려면은 그거 돈 있는지 확인하고 해주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더 현실적이지. 뭔가 아니면 뭐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세입자가 고쳐야 되고 이것까지는 집주인이 고쳐야 되고 이런 거. 근데 뭐 월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그 우리 서비스업처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그 왜 식당 같은 거 하면은 그거 시험 봐야 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임대하려면 시험 봐야 왜냐면 돼? 시험 봐야 되고. 사람 사는 거니까 뭐냐면 네. 내가 임대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지 왜냐면 집주인이 싸가지 없는 게 문제지 사실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규제들은 오히려 환영이다. 예, 근데 이런 뭐 세율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거. 굉장히 신선한데요. 아니 그 진짜로 실제 이거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 세율 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급진 그런 거 하려면 그 뭐 식당도 가가지고 주방 막 점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그래야 되지 않나? 네. 안 되는데. 시험 안 되는데. 네, 아니 그게 주거 그거지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